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포스코 추천, 네, 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24만 3천 원에 22%요. 아,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네.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 정도 나왔고요. 네. 일단 중립을 두신 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부침이 있었는데 그나마 또 오늘 버틴 게 이제 2차전지 쪽이잖아요. 네. 포스코 퓨처엠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좀 버티시면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중립을 드린 이유는 매수가가 좀 낮으셔서 중립 의견 드렸고, 만약에 매수가가 높으셨으면 저도 부정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쨌든 과거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잘 나갈 때 그때 샀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사놨던 그런 재고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내 배터리 셀업체라던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산 거를 수입해서 써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음극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극재 만들 수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는데 그런 거 만드는 데가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뭐 중국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가동률 자체도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실적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업황이 안 좋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좋아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지금 국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셀업체라던가 양극재, 음극재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흑연 자체를 중국 거를 가져와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중국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업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길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좀 매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차라리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까지도 지금 2차 전지 업황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라던가 기아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차에 더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마케팅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다.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워낙 이제 많이 올랐었고 2차 전지가 뭐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차세대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뭐 양산이 되고 이제 공급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전환점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주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저는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당분간은 2차 전지 쪽은 굳이 안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는 좀 나올 때마다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요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지금 추가 매수요? 네. 지금요? 네.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지금 비중이 22%신데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고 한들
크게 낮아지는 평단가가 아니세요. 왜냐면 매수가가 24만 3천 원인데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평단가가 한 23만 원대 정도일 것 같은데 굳이 비중을 늘려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또 빠지면은 이제 손실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수가까지 만약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뭐 나는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기업이 좋아서 좀 오래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저기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냥 빼시는 게 낫지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비중 확대에 대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전략 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휴마시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050원, 비중 18%. 오늘 약간 매수가 근처까지는 왔었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이상 가면은 좀 매도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슬이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장에서 또 급등하다가 근데 사실 뭐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그렇게 매수가가 높진 않으시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매수가 그렇게 좀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이상까지는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은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이제 굉장히 좀 잘 벌었었고 매출액, 영업이익도 잘 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벌어놓은 돈들을 사실상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자 전환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사실 이런 진단 키트 외에는 뭐 이렇다 할 파이프라인이 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해서 좀 대장격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또 백일해라든지 이런 감염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돌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돌연변이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고 있다,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돌려오면서 사실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갈 때는 됐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간단합니다. 네, 또 이제 수급이 시장이 좀 성장주들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또 테마단에 좀 많이 쏠렸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세 분출 계속해서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를 이제 1차적으로 보셨을 때 2,500원까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3,000원대까지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절가는 좀 간단한 게 1,500원 이하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모멘텀이 약화됐던 시기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게 이제 1,500원대, 1,496원이거든요. 결국에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좀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 약화로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 1차 2,500원, 2차 3,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500원 이하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매수가가 높지 않으셔가지고 네, 시청자님. 네, 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셨던 부분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휴마시스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엠노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2,000원이고 비중은 10%요. 오늘 많이 빠져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네네.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엠로는 일단 부정이 나왔고요. 그러면 중립을 주신 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대 매출 행진 이어간다. 뭐 이런 좋은 기사도 있는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오늘은 뭐 아무래도 시장이 밀리니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빠지는 걸까요?
해당 동사가 이제 AI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ERP 솔루션이라던가 이제 SCM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최근에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미국에 수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지금 주가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엔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엔 이 AI 산업이 앞으로 돈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많은 투자자들이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계속 아까도 하이닉스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부적인 변수들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생기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AI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AI 산업은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시장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중심은 미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업들 그리고 A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에 그런 앞으로의 그런 불투명한 그런 미래가 좀 바뀌어져야지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이 아닌 지금 AI 산업에 대한 그동안 컸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AI가 미래다라고 했지만 지금 막상 실적 발표를 하고 미국 기업에서 실적을 발표를 할 때 AI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살짝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62,000원 부근이신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뭔가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같이 동반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중 추가를 한다 이것도 좀 아니에요. 왜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이 하락에 그런 시그널이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좀 다시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좀 걱정되시더라도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엠로 도와드려봤어요. 정말 자세하게 전략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내 종목도 좀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주저 마시고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 다음 분은 0013님이십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27,000원에 50% 갖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네요. 참 7월 내내 받아서 너무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비중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비중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종목보다 지금 가격하고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고점이 지금 29,900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거의 그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폭도 굉장히 좀 상당하실 건데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추세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무너지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중이 너무 높으시고 사실상 이 비중 축소를 한다라든지 뭐 손절한다라든지 이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종목에 대한 반등이 나오려면은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믿을 것은 좀 실적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또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이제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 또 교체 수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 장비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 실적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와 봐야지 아는 부분이지만 우선 가이던스 자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비중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한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는 마시고 한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손절가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너무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또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은 좀 바닥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18,00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점을 한번 더 깼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2만 원대를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19,000원 이하대까지도 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8,000원대까지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18,000원을 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이제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비중이 높으신데도 제가 좀 추가 매수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가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 전략은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단 열어두셨는데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9887번님께서는 삼부토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600원대 10%. 재건 테마로 접근하셨다고 합니다. 네. 며칠째 계속 하락해서 이 종목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재건 테마 요즘에 또 다시 또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미국 대선 레이스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후보와 그 해리스 후보 간의 지지율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출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 대세론이 부각되면서 올랐는데 이제 다시금 또 해리스의 지지도 올라간다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계속 지금 4년 동안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슈나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엔 11월까지 기다렸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땡큐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안 돼버리면은 이거는 또 다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흐름 보시면요. 과거에도 엄청난 정말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지만 그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올라가기 전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인즉슨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무섭게 빠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수가가 1,625원이면은 여기서 좀 최근에 거래량 나오면서 좀 올라갈 때 들어가신 것 같으신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1,300원 이탈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저점 또 이탈하면서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지금 1,300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 공략하실 때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5% 10% 노리고 갔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10% 밑으로 아니면 5%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에 대한 손절도 정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단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손실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꼭 뭐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를 꼭 지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다시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마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알려드린 가격 라인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뚝딱이님 도와드릴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갖고 계시고 매수가 31만 원에 비중 30%.
이거 더 빠질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슬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좀 시장에서 버티다가 오늘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네. 10%가 넘게 밀렸는데 31만 원 어떻게 좀 보세요, 이슬 대표님? 우선은 이제 그 전력기기랑 설비 쪽은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좀 모멘텀을 보면은 사실 반도체랑 거의 좀 같이 갔었던 움직임이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좀 늘어나면 그만큼 뭐 변압기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좀 커플링되면서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전력기기 쪽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끊이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북미 중심으로 수출액은 이제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사실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매물이 좀 많이 이제 출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단기 지지선은 조금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매수 가격대가 좀 너무 높으시다라는 거고 우선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전력 설비 중에서 기기 관련주들 중에서 좀 가장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처럼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 비중이 이제 고정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PER이 아니라 PBR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PBR이 거의 7배입니다. 7배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 가치보다 이런 주가가 7배 정도 지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매수 가격이 너무 조금 높으신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완전 고점은 또 아니시거든요. 보시니까 뭐 36만 원, 7만 원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떨어지는 칼날은 조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비중 축소를 조금 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바닥을 이제 계속해서 좀 향해서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크셨던 것 같은데 좀 오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창에서 또 우선님께서 이런 날은 전문가님들도 힘드실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저희 힘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리 받아놓은 네. 정보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우리 LS 일렉트릭이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었어요. 18만 4,900원 그리고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오늘 역시나 전선주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두 분과 함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주호본부장님은 긍정을 주셨네요. 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크게 밀려가지고 비중도 꽤 크세요. 그래도 전력 쪽은 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뷰를 갖고 계신가 봐요. 네,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 빠진 것처럼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시장을 지배를 해야지 나중에 4차 산업의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이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두려움이 해소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비중이 좀 크시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지금 뭐 아직은 상승 추세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만 추세를 반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방 이탈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격 방어가 되지 않을까. 15만 원 부근대에서는 가격 방어가 되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이 온다고 했을 때 비중을 뭐 20% 미만을 덜어내시고 절반 이상은 꼭 덜어내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변압기 쪽은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섹터긴 하잖아요. 네. 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 반도체 STI고요. 예. 네, 비중은 30% 정도 되는데 네네. 오늘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입니다. 아, 34,400원이요. 오늘 정말 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뭐 앞서서 반도체는 좀 보수적이셨지만 네. 일단 중립을 주셨습니다. 이슬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좀 그나마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린다면 매수가까지는 무리 없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하단 열어놔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주가를 우리가 100% 예측을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좀 진입을 하셨을 때 이 종목을 좀 단기로 봤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는지에 따라서 좀 이제 전략도 많이 좀 달라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종목은 지금 비중 축소를 하시던지 저는 덜어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오늘 이제 대형주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투심 약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밑에 있는 뭐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고 우선은 바닥 체크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5,000원이 사실 깨지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하게 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24,000원까지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하신다면이 추가 매수 가격대는 이제 2만 원대를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여기 좀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단기 관점에서 보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인 STI까지 좀 꼼꼼한 전략 세워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 창에서도 오늘 정말 유난히 힘들었다 말씀 그러니까요.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나눠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